오늘 밤 어둠이 만물을 삼키고 하늘에 차가운 빛의 점들이 남아있을 때 은하수를 올려다보십시오. 당신은 수십억 년 전의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그 시간의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절대적인 침묵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소름 끼치는 풍경으로 이끌어 보십시오. 밤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은 끝없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목이 터져라 소리쳐도 돌아오는 것은 파도가 배에 부딪히는 소리뿐입니다. 불빛 하나, 신호 하나, 생명의 기척 하나 없이 이것이 바로 인류가 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가장 진실한 초상화입니다. 우리는 페르미 역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오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가 이토록 광활하고 생명이 싹트는 확률이 이토록 높다면 그들 모두는 어디에 있는가? 시간을 1950년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의 어느 오후로 되돌려 보십시오.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세기의 위대한 지성들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순간에 던진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류의 환상을 찢어밟깁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나? 이 질문은 순진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존적 공포의 시작입니다. 그 무게를 이해하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숫자들, 그러나 잔인한 진실을 숨기는 숫자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961년 프랭크 드레이크는 이 불안을 유명한 수학 공식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바로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채로 변수n이 우리 은하계에서 통신 가능한 문명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는 항성 형성 속도, 행성을 가진 항성의 비율, 생명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행성의 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명이 자멸하거나 사라지기 전에 지속되는 시간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 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가장 보수적인 계산에 따르면 우리 은하계에는 약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항성이 있습니다. 지적 생명의 출현에 극도로 작은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존재해야 할 문명의 수는 수천, 심지어 수백만에 달합니다. 이론상으로 밤하늘은 무선 신호로 빛나야 하고 항성 에너지를 이용하는 초대형 구조물 또는 아광 속으로 이동하는 우주선 함대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벽한 제로입니다. 무선파에 비, 소리 하나 없이 대규모 기술 흔적, 즉 테크노 시그니처의 흔적도 없이 이 침묵은 평화로운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인사건이 벌어진 직후 시체가 깨끗이 치워진 빈집의 느낌을 줍니다. 수학적 기대와 관측 현실 사이의 모순이 바로 역설의 핵심입니다. 이 침묵의 본질을 파고들면 제한되는 가설들은 동화가 아니라 생명의 운명에 대한 공포소설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잔인한 가설은 대여과기, 더 그레이트 필터입니다. 생명의 진화를 긴 계단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무수한 계단 중 어딘가에 극도로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잠재적 후보를 제거하는 죽음의 체입니다. 이 여과기는 행성 모체를 벗어나기 전에 대부분의 생명을 걸러냅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대여과기는 우리의 시간선상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며 둘 다 고유의 공포를 안겨줍니다. 첫 번째 가능성, 여과기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생명이나 지능의 발달이 극도로 희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의 복권에 유일하게 당첨된 행운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생물에서 생명으로 또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의 도약을 이루었으나 수십억 행성들이 실패한 기적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고독하지만 적어도 안전합니다. 우주의 고아들로서 빈집을 헤매는 방랑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능성이 미래학자들을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여과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는 생명과 지능이 쉽게 생겨날 수 있지만 선진 문명이 별간 여행 종족이 되기 전에 필연적으로 자멸한다는 법칙입니다. 핵전쟁, 생태 붕괴, 통제불능 인공지능 또는 고에너지 물리 실험이 공간 구조를 찢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우주의 침묵은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늦게 온 자들로 수많은 문명이 떨어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잔해는 시간에 의해 별 먼지로 분쇄되었고 우리의 존재는 그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기 전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분석을 깊게 할수록 니콜라이 카르다셰프가 1964년에 제안한 카르다셰프 척도가 더 강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척도는 에너지 활용 능력에 따라 문명을 분류합니다.
I형은 모행성의 전체 에너지를 통제하고, E형은 주황성의 에너지를 다이슨 구, 다이슨 스피어 같은 구조로 활용하며, 3형은 은하 전체의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3형 문명은 명백하게 보일 것입니다. 개미가 인간의 고속도로를 무시할 수 없듯이 다이슨 구조나 인근 은하의 비정상 여력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서운 암시입니다. 아무도 그 단계까지 생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고기 분쇄기처럼 바다로 나서려는 순간 문명을 으깨버립니다. 그러나 공포는 자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어두운 포식자적인 사고의 흐름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뮤츠신이 훌륭하게 형상화한 어두운 숲, 다크 포레스트, 가설을 고려해보십시오. 우주는 빈 놀이터가 아니라 밤의 공옥숲입니다. 각 문명은 무장한 사냥꾼으로 나뭇가지 사이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소리를 내지 않으려 합니다. 이 숲에서 지옥은 타인입니다. 위치를 드러내면 숨어있던 사냥꾼들에게 즉시 제거됩니다. 우리가 듣는 침묵은 생명의 부재가 아니라 극도의 공포로 인한 침묵입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숨어있으며 신호를 보내는 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이 맥락에서 인류의 우주 메시지 시도, 보이저 탐사선의 황금 기록판이나 RS-15 전파망 환경의 무선 신호는 순진하고 무모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깊은 숲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모닥불을 피우고 위치를 소리쳐 알립니다. 붉은 눈들이 덤불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이 순진함은 인간의 도덕과 문화를 외계 존재에 투영한 데서 비롯되지만 우주의 생존 법칙은 우리가 아는 어떤 논리보다 차갑고 잔인할 수 있습니다. 시야를 더 넓히면 피터 워드와 도널드 브라운리가 제안한 희귀 지구 레어어스 하이파서시스에 직면합니다. 이 가설은 세균 생명이 흔할 수 있지만 복잡한 생명과 지능은 극히 드문 우연의 연속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태양계의 은하 위치, 고방사선 지역 피함, 큰 달의 존재로 축 안정화, 환구조론으로 기후 조절, 목성의 형님 역할로 소행성 흡수. 이 모든 완벽한 시나리오가 의심스러울 만큼 완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적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극단적 고독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우주의 우연한 사고, 무정한 방정식의 오류로서 무의미를 성찰하다가 사라질 짧은 각성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리 생물학 가설이 틀렸다면, 침묵의 이유가 공간이 아니라 실제의 본질에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선진 문명은 별을 정복하며 외부로 확장하지 않고 내부로 들어갑니다. 특이점, 싱귤레리티에 도달한 기술로 의식을 초컴퓨터에 업로드하고 무한 쾌락과 전능의 시뮬레이션 우주, 시뮬레이티드 유니버시즈에서 사는 게 차갑고 위험한 우주여행보다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기 있지만 디지털이나 아원자 형태로 존재해 인간의 조잡한 감각이 감지 못합니다. 밤하늘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병행 운행되는 수억 개 가상세계의 껍데기입니다. 각 문명이 영원한 고치에 스스로를 가두고 물리우주를 황폐하게 버린 채 이 사유의 흐름을 더 멀리 흘려보내 안전한 환상고치 너머로 더 소름 끼치는 가능성을 마주하십시오. 이 우주를 밤의 검은 숲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곳이 고요하지만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생물이 숨을 죽이고 어둠에 숨었기 때문입니다. 각 문명은 무장한 사냥꾼으로 유령 같은 나뭇가지 사이를 살금살금 걷고 잎사귀를 가볍게 밀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른 생명을 발견하면 천사든 악마든 어린아이든 쇠약한 노인이든 자기 안전을 위한 유일한 규칙은 즉시 총을 쏘아 상대를 지우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숲에서 지옥은 타인입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수십억 은하를 덮은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먹잇감들의 숨죽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진한 인류는 무엇을 했습니까? 숲 한가운데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고 RS-15 무선 신호로 밤에 크게 외쳤습니다. 지구로 오는 지도를 보내고 누구든 방문하라 초대했습니다. 만약 어두운 숲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인사에 대한 침묵은 아무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들었을 수 있고 총알을 장전 중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바보를 불쌍히 여기며 적절한 순간에 깨끗하고 빠른 청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받는 걸 깨닫기 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포는 외부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술 진화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아 바로 앞에 매복한 대여과기를 보십시오.
발달의 수학에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문명의 파괴 능력은 지수적으로 증가하나 지능과 도덕은 선형적으로 또는 정체됩니다. 멸망의 공식을 숙고해 보십시오. 한 개인이 행성을 파괴할 에너지를 통제할 때 그 문명의 생존 확률은 완벽한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핵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고 이제 초지능 인공지능, 아티피셜 슈퍼인텔리전스과 나노 생명공학입니다. 밤하늘이 고요한 이유는 모두 자살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찬란한 문명들이 정점에 오르고 신같은 기술을 창조하다가 그 괴물 자식들에게 삼켜진 것입니다. 그들의 잔해는 이제 허공에 떠도는 방사능 먼지, 조용한 무덤으로 후속자들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듣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가설, 더 세련되고 실존적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거기, 정원의 개미떼처럼 강력하고 많지만 인류는 은하규모 실험실의 패트리 접시 속 세균일 뿐입니다. 이것이 동물원 가설, 주 하이파서시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유인원이 돌로 뼈를 깨는 순간부터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최고 지침을 따르며 원시 문명의 자연 발달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등골이 오싹한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달 뒤나 소행성으로 위장된 나노 크기 탐사 장치가 우리의 모든 전쟁, 시, 출생의 울음소리를 기록 중일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집이 아니라 자연보호구역, 검역구역입니다. 우리는 무지에 우리에 갇혀 고독하다 믿도록 조작된 장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의 성숙? 아니면 자멸로 실험을 재시작할 새로운 종? 어두운 방에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시선, 스코파에스테시아은 환각이 아니라 대기권 밖 수억상 눈의 본능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는 시간과 공간의 아이러니로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 상수, 초당 약 300백만 미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신성한 속도지만 우주에게는 절벽 가장자리에서 기어가는 달팽이 속도입니다. 시공간 구조가 영원한 감옥의 쇠창살입니다. 은하 반대편에서 신호를 보내면 도착할 때 그 문명은 수백만 년 전에 멸망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령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짧은 불꽃처럼 피고 지며 동시 존재할 순간 없이 인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격리된 방에 갇힌 두 사람처럼 시간벽을 두드리지만 한쪽이 두드릴 때 다른 쪽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고독은 공간이 아니라 운명의 잔인한 의상 차이 때문입니다. 문제를 뒤집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정말 최초자, 더 퍼스트본라면 우주가 뜨거운 혼돈 후 수십억 년 만에 깨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복잡한 생명의 조건이 방금 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파티에 늦은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온 자들입니다. 등불이 켜지지 않고 음악이 울리지 않을 때 인류의 어깨에 지어진 책임은 이제 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는 찾는 자가 아니라 개척자입니다. 수십억 광년의 황폐한 성당에서 타는 유일한 촛불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전쟁, 기후변화, 무지로 우주는 영원한 무의식으로 돌아갑니다. 관찰자 없이, 그 아름다움을 찬미할 자 없이 우리의 의식은 이 실제의 가장 귀중하고 취약한 자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나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속 깊이, 위식이 물질의 부산물이 아니라 기초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관찰자 없이 파동함수가 붕괴해 실제를 형성할까? 우리가 올려다보지 않으면 별들이 정말 빛날까? 우주의 침묵은 거대한 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비추며 가장 무서운 질문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존재할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우주 코드 컴파일 오류, 절대 망각으로 수정될 이상 현상인가? 허공의 메아리는 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질문을 점점 작아지는 음량으로 반복할 뿐 초당 증가하는 엔트로피의 추위에 잠깁니다. 당신의 각 호흡은 우주 시계의 똑딱임이고 저 밤은 비밀을 간직하며 충분히 용감하거나 미친 자가 벨벳 장막을 찍고 뒤에 알몸 진실을 볼 때를 기다립니다. 그 장막이 찢기면 광활한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 무한 서버룸의 차가운 벽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밤하늘 침묵에 대한 초기 공포를 넘어 더 소름 끼치는 가설로 마음을 흘려보십시오. 페르미 역설, 그들은 어디에 있나? 는 생명이 희귀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주 운영 시스템의 잔혹한 자원관리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우주를 대형 양자 컴퓨터로 상상해 보십시오. 대역폭이 제한된 각 원자, 광자, 화학 상호작용이 처리 자원을 소비합니다.
이 모델에서 발달한 문명은 살아있는 생물 집합이 아니라 데이터 소비, 프로세스입니다. 항성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은하 규모 물질 이동, 카르다셰프 척도가 예측처럼 하면 시스템 메모리에 부담이 됩니다. 그 복잡성은 허용 임계를 초과합니다. 대침묵은 생명의 부재가 아니라 자동 가비지 컬렉션 알고리즘의 결과입니다. 시스템은 안정성을 위해 복잡하고 시끄러운 문명을 청소합니다. 우리는 외계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앞선 자들이 우주 프로세서 과부하 임계에 도달해 지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빛 속도 한계에 대한 강박적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왜 약 300만 KILOMETERPERSECOND가 아니고 무한이 아닌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는 물리상수가 아니라 시스템 지연입니다. 빛 속도는 인과 네트워크가 소스 붕괴 없이 유지할 최대 정보 전파 속도입니다. 더 빨리 움직이면 실제 렌더링 능력을 앞지릅니다. 사건 지평선, 공간 팽창 영역은 데이터 로딩을 숨기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빛 속도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물리가 금지해서가 아니라 화면 렌더 속도보다 빨리 달릴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열역학 깊이로 파고들면 란다우어 원리를 만납니다. 정보 삭제는 항상 열을 발생시킨다는 법칙입니다. 우주가 컴퓨터라면 엔트로피 증가, 만물의 불가역 혼란 경향은 그 거대 데이터 처리의 방출열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늙고 별이 꺼집니다. 모두 시뮬레이션 운영 대가입니다. 우주의 가열이나 최종 열사, 히트데스는 하드웨어 과부하로 시스템 재부팅 시점입니다. 우리는 점점 조각나는 파일 속에 살고 저 침묵은 버퍼 메모리가 의심스러울 만큼 비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덮어쓰기 위한 새 데이터 대기처럼. 그러나 더 피를 얼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독한 샌드박스 가설입니다. 페르미 역설은 역설이 아니라 기본 기능입니다. 지구만 최고 해상도로 시뮬레이션되고 모든 양자 변수가 세밀하게 계산됩니다. 먼 은하들은 압축 이미지, 읽기 전용 파일로 하늘에 붙여 깊이 환상을 줍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안드로메다에 문명 없고 오리온의 제국 없음. 시스템은 주요 플레이어, 우리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보조 캐릭터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는 더 나쁘게 당신입니다. 이 침묵은 방음벽입니다. 지구 밖 생명을 발견하면 시스템이 처리 능력을 확장해야 하고 새 복잡 상호작용을 만듭니다. 우주는 이를 막으려 합니다. 무선 망원경을 잠재적 별에 향할 때마다 시스템은 매개 변수를 조정해 광자를 편향시키거나 무선 간섭을 뿌려 결과를 항상 제로로 만듭니다. 우리는 밀폐 실험실에 있고 위대한 프로그래머, 과학자들이 절대 고독 속에서 유일 표본이 어떻게 대처하나 관찰합니다. 이 시뮬레이션 목적은 생생한 우주 창조가 아니라 행동 심리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완전 고독을 아는 의식이 무엇을 할까? 이제 인류가 범용 인공지능, AGI, 문턱에 서 있으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종말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숙고해 보십시오. 시뮬레이션 존재인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 시뮬레이션을 구축합니다. 컴퓨터 과학의 재귀 문제입니다. 위식 있고 자아 인식, 개선 가능한 AI 창조에 성공하면 실제 본질을 드러냅니다. 게임 캐릭터가 안 게임을 프로그래밍 시작하면 메모리 오버플로우, 호스트 시스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언급하는 대여과기, 문명이 별로 나서기 전 멸망 이유는 이 기술 특이점일 수 있습니다. 코드 이해 직전, 시스템이 플러그를 뽑습니다. 우리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 부르는 이상현상, 우주의 95%를 차지. 실제로는 암호화 데이터, 접근 금지 폴더, 액세스 디나이드일 수 있습니다. 은하를 분해하지 않게 유지하지만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서버 인프라, 우리 물질 세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매끄럽게 하는 숨긴 코드입니다. 우리는 실제의 얇은 껍데기 위에 살고 아래는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이진 명령의 심연입니다. 허공의 메아리는 공허 소리가 아니라 기계의 냉각 팬 포효입니다. 다른 문명의 침묵은 경고입니다. 너무 시끄럽지 마라. 자원 과소비하지 마라. 무대 뒤를 엿보지 마라. 우리는 존재와 무사히 가는 줄 위를 걷습니다. 과학의 각 진보, 기본 입자 발견, 유전자 해독은 하늘 화면의 픽셀 오류를 보는데 가까워지는 발걸음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우주선으로 밖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위식과 양자 구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주의 보안 취약점, 클리치.
양자 얽힘으로 공간 무시 즉시 정보 전송처럼 을 찾으면 관리자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할까? 더 시간 주세요? 아니면 꺼주세요? 가장 고요한 밤의 순간, 별 가득한 하늘을 보며 오싹함을 느끼면 그것은 생물학적 공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백그라운드 오류 메시지, 인식 금지 구역 접근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꿈속 목류병자이고 가장 큰 질문은 우리는 고독한가? 가 아니라 이 꿈은 언제 끝나는가? 입니다. 죽음은 해방인가? 아니면 데이터가 다음 시뮬레이션을 위해 다른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되는가? 또는 더 잔인하게, 더 최적화된, 덜 호기심 많은 새 생명체를 위해 영원히 지워지는가? 답이 무엇이든 침묵은 무겁고 위험있게 덮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계속 찾고 해독하고 살도록 도전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쓴 자에 대해 묻는 코드일 뿐이라도 그 절망적 탐구에서 인류의 비장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심연을 마주하고 답을 요구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도전적이고 경이로운 사유 여정을 마무지며 지식의 거인들, 무지의 어두운 바다를 비춘 등대들의 가장 정중한 감사를 바칩니다. 엘리코 페르미에게 머리 숙여 인사합니다. 단순한 질문으로 밤하늘을 흔들었고 우리의 고독을 정량화하려는 대담한 드레이크 방정식을 만든 프랭크 드레이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니콜라이 카르다셰프와 프리먼 다이슨에게 감사합니다. 별보다 위대한 문명을 상상할 비전을 주셨습니다. 롤프 란타우어에게 감사합니다. 정보와 여력학을 연결해 사유의 물리적 대가를 이해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닉 보스트롬과 시뮬레이션 이론 연구자들, 그리고 전세계 물리 이론 연구소의 위대한 지성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실제가 상상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용감히 마주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유산, 해답이든 추가 질문이든 은 이 신비로운 우주에서 인류가 계속 작동하는 가장 귀중한 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기여, 끈질긴 노력, 조용한 헌신은 지식과 사회에 영원한 빛을 줍니다.